안녕하십니까. 제1회 대학생 회계사례 경진대회 연구팀 연세 얼리버드의 김경원, 김서영, 이수민, 정다운입니다. 저희는 오늘 국내외 기업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보유 기업의 회계 처리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에 따라 서론 및 이론적 배경, 연구 결과, 연구 결론 순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및 이론적 배경입니다.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개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개인을 넘어서서 기업까지 이어지면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기업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이팔, 테슬라, 넥슨과 같은 국내외 유명 기업들은 암호화폐를 투자나 결제 수단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놀랍게도 미국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2020년 IR 리포트에 Other strategy is to acquire and hold Bitcoin 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비트코인 보유 자체를 하나의 사업 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이처럼 암호화폐 보유 자체가 사업 전략인 기업은 없지만 미래의 한국에도 이러한 기업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기업들의 암호화폐 회계 처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암호화폐의 정의를 살펴보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여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자산입니다. 암호화폐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가격 변동성입니다. 최근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1년 전인 2020년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2021년 6월 기준 비트코인의 1년간 보유 수익률은 약 280%에 달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미국 소재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사업 전략을 비트코인 투자로 명시해 놓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해당 회사는 USGAAP에 따라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IFRS 상에서는 2019년 6월 IFRS 해석위원회 해석에 따라 암호화폐를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계 처리는 재무제표의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국내외 기업들의 사례 분석 및 비교를 통해 현행 회계 처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회계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회계감사 실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연구 결과 발표에 앞서 암호화폐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암호화폐의 보유 동기가 투기적 수요에서 비롯되며 금과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투자 자산과 동일한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단기순이익이 총포괄 이익에 비해 기업 가치를 잘 설명할 수 있고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하다는 선행 연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닌 단기순이익에 반영하는 것이 투자 의사결정과 기업 가치 반영의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팀은 미국 소재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번지, 국내 소재 기업인 한빛소프트와 두나무를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재무제표 분석 결과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2020년 하반기부터 사업 전략에 비트코인 보유를 추가하면서 비트코인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2020년 재무상태표상 약 10.5억 달러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 자산의 71.9%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비중입니다. 회사는 암호화폐를 USGAAP에 따라 내용 연수가 비안정인 무형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포괄손익 개선서를 보면 암호화폐를 제외한 기존의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영업이익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그 변동이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2020년 단기순이익은 2019년 대비 약 122% 급감하는데 이는 2020년 이후 취득한 암호화폐의 손상차손에서 기인합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취득한 비트코인의 장부 가격이 보고기간의 비트코인 가격들 중 가장 낮은 저가 이하라면 그 차이만큼 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0년 기말의 비트코인 평균 취득 원가는 14,961달러이고 시장 가격은 약 29,000달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약 7,000달러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만약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10%인 7,100개를 시장 가격으로 판매했다면 회사는 약 1.9억 달러의 수익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고 약 700달러의 손상차손 역시 인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세금 효과를 무시한다면 단기순이익 증가율은 기존의 마이너스 122%에서 플러스 480%로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한편 비트코인 관련 변수를 독립 변수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주가를 종속 변수로 하는 피어슨 상관관계 통계 분석도 진행하였습니다. 독립 변수로는 비트코인 가격, 비트코인 선물 가격, 비트코인 거래량, 비트코인 변동성을 선정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비트코인의 가격과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주가 간에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를 판단할 때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 또한 기업의 실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 가치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도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거래량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분석 결과는 비트코인 거래량과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에서 기인했다고 판단하여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변동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번지의 재무제표 분석 결과입니다. 번지는 농업기업으로 외부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해 가공 없이 재판매하는 일종의 일반 상품 중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 상품인 농산물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회사의 회계 처리와 암호화폐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회계 처리를 비교해보고자 해당 기업을 분석했습니다. 번지의 재고자산에는 RMI라는 즉시 판매 가능 재고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MI는 콩, 옥수수, 밀 등의 농산물 재고자산을 의미하는데, 해당 자산의 특성상 일반적인 재고자산과는 다르게 매입 후 판매를 위한 추가적인 가공이 필요하지 않고 관련된 활성시장이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일반 상품 중개기업이 보유하는 재고자산은 USGAAP에서 저가법 적용에 예외가 되기 때문에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분은 모두 단기순이익에 반영됩니다. 세 번째로 한빛소프트의 재무제표 분석 결과입니다. 한빛소프트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암호화폐 사업 관련 종속회사 브릴라이트를 연결 대상 회사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재무제표상 브릴라이트는 약 14억 원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IFRS의 해석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회사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개념체계를 참고하여 암호화폐 회계 처리를 개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빛소프트는 암호화폐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공정가치 변동분을 전부 단기순이익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IFRS 해석위원회 해석이 나온 후 한빛소프트는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재분류하였고 무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나무의 재무제표 분석 결과입니다. 두나무 역시 2018년까지는 한빛소프트와 마찬가지로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개념체계를 참고하여 암호화폐 회계 처리를 개발하여 적용하였고, 이는 한빛소프트의 회계 처리와 유사했습니다. 회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거래 가격을 통해 암호화폐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공정가치 변동분을 영업의 손익으로 단기순이익에 반영했습니다. 한편 2019년 IFRS의 해석위원회에 해석이 나온 후 두나무 역시 해석에 따라 암호화폐를 재분류하였습니다. 단 두나무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중개기업의 특성상 암호화폐를 구리, 석유 등과 같은 일반 상품 중개기업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재고자산처럼 저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순공정 가치로 측정하고 변동분을 단기순이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업 간 재무제표 분석과 비교를 통해 본 연구팀은 암호화폐의 현행 회계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현행의 암호화폐에 대한 보수적이고 비대칭적인 회계 처리가 암호화폐 관련 경영 성과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USGAAP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 환입을 전혀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의 시장가치 상승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비트코인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단기순이익에 반영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IFRS의 경우에도 무형자산은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에 장부 금액을 초과하는 손상차손 환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무형자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더라도 공정가치 상승분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데, 기타 포괄손익이 투자 의사 결정에 중요하지 않다는 선행 연구를 참고해보면 여전히 암호화폐 보유 성과를 단기순이익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단기순이익은 회사의 경영 성과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만약 회사가 높은 비율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암호화폐 보유를 하나의 경영 전략으로 명시했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또한 단기순이익에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번지의 RMI 회계 처리와 비교했을 때 더 크게 부각됩니다. 두 기업은 동일하게 시세 차익 거래 실현이라는 목적으로 자산을 보유하지만 번지가 보유하는 RMI는 공정가치 변동분이 전부 단기순이익에 반영되는 반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보유하는 암호화폐는 오직 공정가치의 하락분만 단기순이익에 반영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회계 처리는 보호기업의 경영성과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단기순이익이 높은 기간에는 암호화폐를 처분하지 않고 단기순이익이 낮은 기간에 이를 처분하여 차익을 실현한다면 단기순이익을 경영자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단기 투자 목적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무형자산의 특성상 암호화폐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게 되어 유동비율이 과소 측정된다는 점입니다. 고정자산 성격이 강한 일반적인 무형자산과는 달리 암호화폐는 활성시장이 명확하여 투자자산 성격이 강하므로 1년 이내에 유동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이를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기 어렵고 따라서 유동비율이 과소 측정되어 기업의 단기부채 상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암호화폐를 내용연소 비한정, 무형자산으로 분류함에도 불구하고 손상회계 처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암호화폐는 기업이 사용 목적으로 보유한 것과 드물어서 사용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공정 가치가 하락할 때 많은 기업들은 사용 가치를 측정하지 않고 순공정 가치만을 기준으로 손상 차손을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내용연소 비한정 무형자산으로 분류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손상회계 처리의 취지를 따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암호화폐 관련 공시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암호화폐의 투자자산 특성을 고려하여 보유하는 암호화폐의 종류, 수량, 금액, 거래 제한 등의 성격을 추가로 공시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무형자산과 동일한 내용만을 공시합니다. 따라서 기업 간 공시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본 연구팀은 IFRS 해석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보유 목적상 재고자산이 아닌 암호화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는 결론은 유지한 상태에서 암호화폐 거래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해석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K-IFRS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해석서와 유사할 것입니다. 해당 해석서에서 활성시장이 있는 암호화폐의 경우 공정가치법을, 활성시장이 없는 암호화폐의 경우 원가법을 적용하도록 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암호화폐의 보유 목적을 고려하여 유동 및 비유동 자산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 자산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암호화폐가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암호화폐를 대가로 수익을 인식하는 거래에서 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감사 절차 고려 사항입니다. 암호화폐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는 암호화폐 중개기업의 감사를 진행할 때에는 암호화폐의 표시와 공시 관련 경영진 주장에 감사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고객 예치금에 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여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과 달리 고객 예치금을 중개기업이 직접 보유합니다. 따라서 자금 세탁과 관련된 문제가 없음을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일반 기업의 감사를 진행할 때에는 캠이라고 부르는 핵심 감사 사항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IT 기술이 접목되어 거래가 매우 복잡하므로 핵심 감사 사항에 암호화폐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의 강력한 보안을 고려하면 암호화폐의 실제성에 대한 경영진 주장은 중요해고 표시 위험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암호화폐의 평가와 배분과 관련된 경영진 주장의 중요해고 표시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암호화폐는 국가마다 거래 가격이 다르고 장 마감 시간이 없으므로 암호화폐 거래의 주된 시장과 공정가치 측정 시점에 대한 감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암호화폐의 활성 시장이 없어 가치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배당 등의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DCF, EVA, 블랙숄즈 모형 등의 이익 접근법은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UBCI 테마 인덱스 등을 참고하여 특징이 유사한 암호화폐 피어 그룹을 형성하고 그룹과의 비교를 통해 적정 시가총액을 산출하는 시장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일 시점으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암호화폐가 재무제표일 이후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면 수정을 요하는 보호기한 후 사건으로 보아 공정가치를 수정하고 공시 내용에도 이를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암호화폐의 현행 회계 처리와 문제점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